유튜브 러비다토 채널인 행복 얼라이언스와 함께 결식 우려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한 개마다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크 흐름을 살펴보는 IT 뉴스, 여러분께서 보신 영상은 러비뉴스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빙하기가 찾아오면서 중고 시장에는 출처를 믿을 수가 없는 그래픽 카드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2.0 전환에 따른 난이도 폭탄이 터지는 시기가 다시금 미뤄지면서 채굴 쪽에는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 상황은 꽁꽁 얼어붙어 가고 있습니다.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래픽 카드 소비를 이끌었던 채굴 수요가 말라버리고 중고 시장은 매물이 쏟아지고 시세가 하락하는 상황, 그리고 새 제품일지 아닐지도 모르는 시장 판매 제품들의 가격도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비정상이었던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보니 소비자들은 일단 정상으로 돌아오는 걸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그래픽카드의 판매량 및 수요는 말라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때문인지 최근 엔비디아가 TSMC에 선주문한 것으로 알려진 5나노미터 공정 웨이퍼의 일부 주문을 취소하길 희망한다는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의 디지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TSMC의 주요 고객이 2022년 남은 기간 동안 칩 주문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이로 인해서 2022년 매출 전망을 축소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테크스팟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 및 애플 역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소비 심리 위축을 근거로 TSMC의 웨이퍼 주문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는 RTX 30 시리즈의 시장 재고가 과잉 상태며 여기에 채굴에 사용되었었던 그래픽 카드들까지 중고 마켓에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RTX 40 시리즈의 수요가 그닥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주문을 수정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주문 수정 요청이 TSMC 입장에서는 반가울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나마 가능하다고 한다면 제품 선적 시기를 연기하는 게 가능성이 높게 보이는데, 이럴 경우 TSMC는 엔비디아의 주문량 납품 기일을 늦추게 되는 만큼 5나노미터 공정의 생산 공백이 발생하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본다면 엔비디아의 RTX 40 시리즈 출시가 늦춰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일단 보도된 내용이지만 엔비디아라든지 TSMC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루머 기반으로 봐야 될 겁니다.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소식이고, 그동안 엔비디아가 자사의 그래픽카드 매출 부분에 있어서 채굴 쪽에 대해서는 굳이 연결시키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한편으로는 2년간 이미 다 드러났죠. 시쳇말로 엔비디아가 채굴 그리고 암호화폐 호황으로 인해서 매출에 꿀 빨았던 부분이 이제 독이 되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LCD 모니터 패널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11.2%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 모니터 패널 출하량의 감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2021년 코로나 팬데믹이 한참 극성을 부리던 시기 LCD 모니터 패널 부족 현상이 심각했으며, 이로 인해서 모니터 브랜드들은 2022년 1분기 LCD 패널을 과도하게 구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더불어서 금리 인상 그리고 인플레이션 문제와 중국의 락다운 등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 문제점들이 적용되면서 소비 시장이 위축되고 모니터 브랜드들의 LCD 모니터 출하량이 하향 조정되고, 또 그와 더불어서 패널 구매량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2022년 상반기 해운 및 항만 등의 배송 정체가 점차 해소되면서 배송되지 못하고 그동안 쌓여 있었던 모니터들까지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모니터의 유통 재고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3분기 패널 출하량은 감소할 전망이고, 물론 4분기 같은 경우는 연말 소비 수요로 인해서 어느 정도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모니터 과잉 공급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결론입니다. 국내 시장의 경우도 모니터 재고 문제에 대해서 얼마 전부터 이제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재고가 쌓이고 그만큼 소비가 되지 않고 또 새로운 신제품으로의 전환까지 이어지게 되면 사실 특별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가격 하락 및 덤핑의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AMD의 라이젠 스레드리퍼 프로 5900WX 시리즈의 가격이 공개되었습니다.
탐사도였다면 64코어 128스레드 라이젠 스레드리퍼 프로 5995WX는 6,499달러, 32코어 64스레드의 5975WX는 3,299달러, 24코어 48스레드 5965WX는 2,399달러라고 합니다. 자, 일단 MSRP 달러 기준이라지만 금액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전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현재 환율에 10% 부가세를 더하면요, 5995WX가 928만원, 5975WX는 471만원, 5965WX는 342만원이 나옵니다. 이 스레드리퍼 라인업은 소비층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은 큰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이번 AMD의 스레드리퍼 프로 5900WX 시리즈 발표에서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AMD가 이제 스레드리퍼와 스레드리퍼 프로를 단일화시키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레드리퍼 3900 시리즈에서는 논프로와 프로로 제품이 나뉘었습니다. 그나마 논프로가 프로 대비 갖는 이점은 조금 더 사용자 입장에서 접근성이 좋았다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스레드리퍼 프로 5900WX 시리즈와 더불어서 AMD는 하이엔드 데스크탑의 진입 장벽을 더 높이는 방법을 택해버렸습니다. 이제 만약 소비자들이 스레드리퍼를 사용하려면 이전보다 더 비싼 가격과 그 다음에 WRX80 칩셋 기반의 비싼 보드를 감당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995WX의 경우 환율 계산가로만 본다면 CPU의 메인보드 그리고 메모리까지 구성하는 요 정도 구성에 들어가는 금액만 1,100만원, 1,200만원 하여튼 그 정도 훌쩍 넘어가는 금액이 나올 겁니다. 자, 그만큼 이제 일반적인 소비자용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졌다는 거죠. 기업 단위 그리고 말 그대로 저 정도 스펙의 시스템이 필요한 특수 목적용의 시스템이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일부에서는 AMD가 라이젠과 스레드리퍼의 시장을 확실하게 분리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다. 그리고 또 특수 시장에 한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한 움직임이다 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는 라이젠의 성능이 높아진 만큼 라이젠과 스레드리퍼의 경계가 좀 모호해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처럼 딱 칼같이 분리했다고 볼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인텔이 4세대 제온 W 프로세서를 올해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포지션으로 나올지 그로 인해서 또 어떤 경쟁 구도가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서 6월 30일 세계 최초의 GAA 기술을 적용한 3나노미터 파운드리 공정 기반의 초도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3나노 GAA 1세대 공정은 기존 5나노 핀팻 공정 대비 전력이 45%가 절감이 되고 성능이 23%가 향상, 면적이 16% 축소, 그리고 2세대 공정의 경우는 전력이 50% 절감, 성능이 30% 향상, 면적이 35%가 축소하는 게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보도 내용을 보면 솔직히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도 사실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또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업계 종사자가 아니고서는 굳이 모두 이해할 필요는 없겠죠. 핵심은 3나노 공정, 그러니까 파운드리 업체 간의 가장 중요한 기술 싸움에서 아직 TSMC가 이 TSMC 측 표현의 3나노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N3 공정 생산을 아직 시작하기 전에 삼성이 먼저 3나노 양산을 시작했다는 부분이 체크 포인트일 겁니다. 그럼 일단 파운드리 업계 1위 TSMC보다 삼성이 먼저 3나노 양산에서 앞섰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하지만 여기까지 보면 호재인 것은 맞지만 이미 삼성은 반도체 수율 관련해서 구설수에 한번 올랐었고 이후 주요 고객사들이 대거 TSMC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양산을 먼저 시작한 것보다도 얼마나 경쟁사 대비 높은 완성도, 수율을 보여주는지가 그리고 또 주요 고객사를 얼마나 빨리 또 확보할 수 있는지가 숙제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TSMC보다 빨랐다. 3나노를 가장 빠르게 양산을 시도했다. 그런데 이후 숙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러블랩 채널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투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7월부터 러비다트 채널이 시즌2로 시작을 합니다. 러빈 뉴스의 경우는 이제 일주일에 3차례 고정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건데요. 물론 특수한 또 소식들이 있고 하면은 그것과는 별개로 또 영상이 또 올라갈 겁니다. 어쨌든 러빈 뉴스 앞으로도 많이 좀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동안 전해드리지 못했던 구독자 여러분들의 사연 어떤 축하할 일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블랙메모리님께서 7월 2일 생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삼땡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이게 30살인지 33살인지 제가 이제 헷갈리는데 제가 땡이라는 표현을 참 이해를 못해가지고 어쨌든 중요한 건 나이가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카가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시는데 네, 저는 아직 조카가 초등학교 입학을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면 네, 명절 때 조카가 혹시 집에 찾아오면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네요. 또 취미가 리뷰 보고 견적 짜고 또 주변에 PC 문제가 있으면 고쳐주고 뭐 이런 전형적인 컴덕 루트를 지금 타고 계신데 그쵸? 뭐 이렇게 되면 회사 PC AS 기사 포지션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 리뷰가 견적을 짜는데 도움이 되신다고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AS 기사 포지션은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좋아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주시는 건 좋은데 나중에 이게 은근 좀 피곤해질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회사 쪽이면 내 업무도 아닌데 또 뭐 추가 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은근 짜증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서는 설령 이걸 내가 해결을 할 수가 있다고 해도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좀 손절, 이거 내 못하는데요 라고 하면서 좀 대응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나중에는 점점 이제 이 요구하는 난이도가 높아지는 걸 저도 회사 생활할 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멈춰주는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필요한 사람, 뭐 능력자로 인정받는 건 좋은 거겠죠.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영상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혜님이 이렇게 읽는 게 맞겠죠? 안혜님이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기말 시험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기말 시험이 끝났겠네요. 날짜상 그렇죠? 시험 잘 보셨죠?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기말이 끝났으니까 방학이 언제부터 시작인지 모르겠는데 홀가분한 마음으로 조금은 편하게 지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아내님뿐만 아니라 이번에 기말 시험 보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방학 준비 잘 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 그리고 수스님도 7월 1일 시험이 끝나셨다고 하셨습니다. 시험 준비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방학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시험 결과는 안 봐도 무조건 잘 나왔을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모든 게 다 잘 되고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고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자, 그리고 제프리님께서 7월 2일 생일이셨다고 합니다. 생일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자, 제가 한동안 뉴스 영상을 올리지 못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사연 전달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축하 사연 댓글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제 큰일 났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7월 축하 받을 일이 있으시거나 뭐 사연이 있으시면 어떤 내용이든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게시글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에 또 뉴스 영상에서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낮엔 너무 덥죠. 제가 사는 곳도 이렇게 한 12시나 1시쯤 나가보면 30도가 넘게 찍히더라고요.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시고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